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앵콕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승훈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5월 4일에 잘 마무리된 신일고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일단 신일고 여러분들 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의 점수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혹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언제나 수업 때 말씀드리는 것이, 시험을 잘 본 학생들도 다음 시험에서도 더 잘 보기 위해서 자신의 취약점이나 아니면 이번 시험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계속해서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고, 혹여나 시험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오신 분들도 이번 시험에서는 자신의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 시험에 기말고사에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석을 위해서 돕기 위해 이번에 국어 분석 설명회를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차로는 처음에 이제 신일고의 내신 경향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번 신일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국어의 중요 문항을 간략하게 분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중간고사에 대해서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 이제 1학기에 바로 이제 거의 한 달 반 정도 남았었죠. 약 두 달 뒤에 있을 1학기 기말고사 역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일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번에 시험 범위였는데, 시험 범위가 교과서에서는 반 정도 나왔고, 그 다음 교과서 외에서 지문이 한 45% 정도 나왔는데, 이건 대략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에서 반, 그 다음 교과서 외 질문에서 반 정도 나왔다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험 범위는 많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문법의 경우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총 3작품에서 4작품 정도 나왔는데, 대신 이건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로만 있는 게 시험 범위였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외의 지문도 2작품 정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난이도 자체는 좀 이번에 특히 어렵고요. 특히 좀 문법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객관식이 총 30문제였습니다. 15문제가 문법으로 출제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문제는 문학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서술형에서는 문제가 따로 출제되지 않았는데, 학생분들이 객관식으로만 되어 있고 서술형 혹은 논술형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오히려 서술형, 논술형이 문제가 없고 객관식으로만 문제가 되었을 때 문제 난이도는 더 상승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상위권과 중위권, 그 다음 하위권 각 성적별로 변별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변별력을 가장 간단하게 확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원래는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인데, 그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최상위권 변별력 문제는 다 객관식에서 변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식 문제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졌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능형 문제, 내신형 문제 나눌 수 있는데, 내신형 문제에서 그냥 단순 암기할 수 있는 그 문제들에서도 난이도가 하 정도의 난이도가 아닌 난이도가 조금 더 중이나 중하 정도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일고는 이제 문법과 독서에서 최상위권을 변별력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번 시험 범위에는 독서가 없었고 문학에서만 최상위권을 변별력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번 문법이 총 15문제였는데 저도 시험지를 보고 난이도가 꽤 엄청 어려워서 이번에 학생들도 문법에서도 다 많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문법과 독서에서 좀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는데, 왜 어떻게 문법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있을 주요 문항 분석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비내신 기간에 국어의 기본 학습과 능력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교과서로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경우 보통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시험 대비를 하는데,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학 작품과 모든 문법 개념을 다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외에 지문도 당연히 출제가 되고, 더군다나 단순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내신형 문제보다는 수능형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얼마나 문법과 문학에 대해서 기초 이론을 확실히 잡고 있고, 그 기초 이론으로 문제를 수능처럼 얼마나 잘 풀 수 있는지가 신일고 국어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의 특징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신일고 같은 경우는 수능형 문제, 내신형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수능형 문제가 보통 한 70% 이상이 많이 출제됩니다. 이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작품을 얼마나 분석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신일고의 시험 범위가 교과서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교과서 외 질문이 출제가 되는데, 그 교과서 외의 지문은 너무 생뚱맞은 문제 출제가 아니라 그 작품과 조금 유사한 작품들도 출제가 되는데, 그 작품은 모든 작품을 다 볼 수 없고, 그때그때마다 자신이 문학에 대한 기초 이론으로 그 외부 작품을 얼마나 잘 분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 분석 능력을 보는 게 수능형 문제였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에서 외부 작품 분석 능력이 되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는 언제나 독해 능력과 어휘력이 중요합니다. 독해 능력은 당연히 그 글을 얼마나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잘 분석했느냐가 중요하고, 이 어휘력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선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 어휘를 얼마나 잘 분석을 했고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수능형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0%로 구성되어 있는 내신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이도가 좀 쉬운 난이도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렇다는데 내신형 문제는 어찌됐건 암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푸는 문제인데, 암기를 다 100%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일고 내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지 구성이 되게 모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에 1번도 맞는 것 같고 2번도 맞는 것 같고 3번도 맞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게 이 신일고 내신형 문제인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이미 확실하게 답은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3번이 답일 경우에는 3번이 확실하게 적절한 걸 알고는 있지만 자신에 대한 아직 그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이 확실하게 다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1번도 맞는 것 같은데 또 2번도 맞는 것 같고, 또 혹은 3번이 확실하게 맞다고 느껴지지만 1, 2번이 답이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 내신형 문제에서 좀 그 시간이 더 뺏기고 오히려 실수로 내신형 문제에서 점수가 많이 깎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신일고 내신형 문제는 좀 모호하게 선지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내신형 문제를 풀 때는 모호한 선지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하게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형 문제는 당연하게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 학습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신일고 이번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암기형 문제, 그러니까 암기형 문제가 내신형 문제인데,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의 비율은 3대7로서 수능형 문제, 그러니까 비내신 기간에 기본적인 국어 학습 능력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이 수능형 문제가 70%로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신형 문제는 수능형 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은 쉬울 수 있지만, 이제 그래도 원래는 내신형 문제가 난이도 좀 하정도의 문제가 출제되는 거지만,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이 암기형 문제, 내신형 문제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으로 출제가 된다, 그런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이해력과 응용력, 그 다음에 문제나 판단력이 필요한데, 응용력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 많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문법에서 이번에는 신일고가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만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보통은 의문의 변동 15문제면 의문의 변동에서 교체 현상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악 이렇게 나눠지게 돼서
비음화에만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변동을 전체적으로 15문제를 출제하면서 이 15문제 중에서 의문의 변동을 다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또 활용하고 또 다른 개념이랑도 응용력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내신 기간에 국어 기본 학습과 기본 능력이 내신에 상당히 크게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이제 주요 문제를 좀 분석해 드릴 텐데, 이번 1학기 중간고사의 국어 8번 문제였는데, 이 8번 문제는 의문의 변동에서도 모음의 변동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보기 내용 보시면 이제 모음의 현상이 어떻게 되는 건데, 뭐 반모음으로 교체되기도 한다, 혹은 하나가 탈락하기도 한다, 혹은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혹은 이중모음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축약된다기도 한다 라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이 모음의 변동 같은 문제는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도 국어국문학과 수업을 들으면 이제 학교에서도 의문론이라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의문론에서도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연구하고 싶은 부분이 모음의 변동입니다. 왜냐하면 모음의 변동이 교체냐 탈락이냐 첨가냐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여러 다 학자분들의 견해와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학교에서도 뭐 중간고사로 모음의 변동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써라 라는 식으로 한 문제가 출제돼서 A4 용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까지 넘어가는 내용이 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통 학교에서 모음의 변동에서 모음의 변동은 교체야 혹은 탈락이야 이렇게 한 주장을 말씀해 주시고, 이 주장이 시험에 출제되긴 하는데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한 주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음의 변동의 전체적인 다 견해와 주장을 알고 있고, 그 견해와 주장을 어떻게 문제에서 응용하고 활용할 줄 아느냐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써놨듯이 의문의 변동 개념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모음의 변동 현상입니다. 헷갈려하는 이유는 아직 확실하게 모음의 변동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도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교체냐 탈락이냐 첨가냐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문제인데, 개념 암기로만 문제가 푸는 것이 아닌 개념을 여러 방향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체, 탈락, 그다음에 첨가, 이중모음 형성, 축양 이렇게 다 여러 가지 개념을 여러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이 하나의 개념만 알고 암기해서는 문제가 풀 수 없고 여러 개념을 다 두루두루 알고 있고 그 여러 개념을 확실하게 다잡고 있고 그 개념을 실전 학습으로 통해서 연습해야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이번에서도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예상 문제에서 모음의 변동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모음의 변동에서도 보통 한 개념에 대해서 문제 낸 게 아니라 이제 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가 없어지기도 한다, 혹은 교체되기도 한다, 첨가되기도 한다 라는 식으로 모음의 변동에서도 여러 현상을 보기에서 제시한 후에 이 여러 현상을 연습하는 식의 예상 문제를 출제했는데, 최상위권을 위한 문법 고난이도 문제였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개념만 알고 있어라가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실전 학습을 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예시를 통해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음 변동의 사례를 통해서 기억부터 시옷까지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추후에 있는 문제풀이 시간에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개념을 다잡고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면서 실전 적용 학습도 같이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의문의 변동에서 자음의 변동이었습니다. 계속 문법 문제가 지금 연속으로 2문제 나왔는데, 이 문법 문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문법 15문제 중에서 정말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그 고난이도에서도 최고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앞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음의 변동에 대해서 출제가 됐다면, 이번 14번 같은 문제는 자음의
변동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문법 개념책이나 혹은 문법 문제책을 보신다면 자음의 변동에서도 교체에 관련된 문제 혹은 탈락에 관련된 문제만 출제되는 게 많은데,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개념만 보는 것이 아닌 앞에 모음의 변동처럼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여러 가지 개념을 여러 방향으로 바라봐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과 문제 분석 능력을 요구하였는데, 보시면 기억부터 리을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의문의 변동 형상의 말씀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의문 변동 유형에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데, 추가적인 문제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게 의문 변동에 따라 의문 개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도 있으며 변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일반적인 수능형 문제였으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을 텐데, 의문의 변동에서 교체, 탈락, 축약, 첨가는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이 중에 어떤 것이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었고 어떤 것이 늘어났고 어떤 것이 변화했는지 이것까지 개념을 확실하게 요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 분석 능력도 되게 요구했던 문제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 선지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문제도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상 문제에서 23번 문제로 의문 변동 사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골랐는데, 1번부터 5번 선지를 통해서 각각의 예시를 보여준 다음에 이 예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체 및 첨가가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2개 늘었군,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하게 하나의 개념, 의문의 변동 현상이 교체냐 첨가냐 이 하나의 개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문의 변동 현상이 일어나면 의문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개념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학생들이 실전으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서 기본 개념과 더불어 세부 학습이 필요한 문제를 연습해서 같이 시험에 대비를 연습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문학 문제였습니다. 문학은 16번과 24번 문제를 골랐는데, 16번 같은 문제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24번은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먼저 24번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24번의 나, 다 작품은 이번에 교과서 외의 질문이었습니다. 가작품이 교과서에 있었던 나이 덕의 5분간이라는 작품이었고요. 나, 다 작품은 교과서 외에 지문을 출제함으로써, 보통 같은 이렇게 교과서 외에 질문이 출제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지문과 같이 엮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신일고에서는 문학에서도 수능형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하나의 교과서에 있는 하나의 문학 작품만 문제를 물어본 것이 아닌 그 교과서 외의 문제들도 단독적으로 문제를 출제해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 외의 지문은 물론 교과서 지문과 관련돼 있는 모든 문학작품을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할 경우는 시간과 공부 양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도 물론 EBS 수능 연계형 교재가 있어서 그 EBS 교재를 보면 어느 정도 문학작품을 배울 수 있지만, 그 수능에서도 EBS 연계 교재에서만 다 출제된 것이 아닌 다른 데도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하나의 문학작품이 아닌 여러 문학작품을 다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신일고 이번 문학작품에서도 그런 수능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하나의 작품만 분석하는 것이 아닌 이 하나의 작품 외에 여러 작품, 여러 지문을 그 시험 당시에 바로 분석할 수 있느냐라는 분석 능력도 요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문학의 기본 개념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여서 문학 기본 개념 이름을 얼마나 확실하게 다잡고 있느냐가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16번 문제는 이거는 교과서 작품에 출제가 됐던 건데, 1번부터 5번 선지가 되는데, 1번부터 5번 선지는 서술자가 경험한 사건과 그에 대한 판단, 예기치 못한 반전 사건의 결말을 유도하고 있다.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통해서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통상적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는 언어와 행동을 해학적 분위기로 자아낸다 했는데,
문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면 1번부터 5번 선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시험 시간 동안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 수능형 문제에서 어휘력이 중요한데 1번부터 5번 선지에서 이 어휘력을 얼마나 더 잘 알고 있느냐 건데 보통 신일고 학생들은 어휘력이 다 있기 때문에 1번부터 5번 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는 하고 있지만 혹여나 아직 1번부터 5번 선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아예 문제 자체를 접근할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문학의 기본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느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 16번과 24번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번 시험에서 이 16번, 24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도 신일고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 이런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11번 같은 경우는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해서 가 작품은 교과서에 있었던 지문 혹은 나 작품은 교과서에 없었던 지문을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문학 작품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더욱더 기를 수 있게 학습하였고요. 40번 같은 문제도 1번부터 5번 선지를 통해서 문학 기초 이론을 얼마나 잘 확실하게 알고 있고 잘 준비를 했느냐 했고 그 다음에 이 문학 기초 이론은 시험 대비 기간에 갑자기 들어서 연습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벅차고 학습이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앵콕학원에서는 비내신 기간 동안에 문학 기초 이론을 꾸준하게 하는데 현대시 파트, 현대소설 파트, 고전 문학 파트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각각 파트별로 문학 기초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나눠주고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학생이 복습하고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주요 문항을 분석해 드리면서 신일고 국어시험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교과서 범위는 좀 적었습니다. 교과서 범위 같은 경우에는 문학 작품은 3작품에서 4작품이 출제되었고 문법도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만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시험 범위, 교과서 범위는 좀 많이 적었지만 대신 문제 성지 변형과 교과서 외 지문이 여러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렵다 느낄 수 있어서 이번 시험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선지 변형이 되게 심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외에 지문이 여러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내신 기간 동안에 국어 기본 실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신일고 국어시험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총평을 해드리자면 교과서 외에 지문이 나왔고 문학은 수능형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얼마나 문학 기초 이론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국어 기본 실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문법의 이번에 의문의 변동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문법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그 개념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좀 모호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을 뽑아서 문제를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하나의 개념만 보는 것이 아닌 의문의 변동 전체에서 여러 개념을 여러 방향으로 얼마나 잘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실전 적용, 그 다음에 그 문법에서도 얼마나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세부 학습도 되게 중요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중간고사 분석을 통해서 이번 이제 2달 뒤에 있을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기말고사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 신일고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시험을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로 내신형 문제, 암기형 문제에서도 모호하고 헷갈리는 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선지를 좀 파악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모호하고 헷갈리는 선지들이 내용 자체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확실하게 답은 알고 있습니다. 3번이 확실하게 답은 알고 있는 답인 걸 알고는 있지만 1번과 2번 선지가
그래도 답을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 1번과 2번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한 이유는 선지가 뭐하고 헷갈리게 되어 있긴 하지만 학생이 스스로 개념에 대한 적용학습을 확실하게 다잡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헷갈려하고 좀 모호하는 선지에서 힘들어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변별력을 갖춘 고난이도 문제에서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신일고 이번 시험에서 좀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신일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학생들이 내신형 문제, 암경 문제에서는 모호하고 헷갈리는 선지를 확실하게 다잡을 수 있도록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 적용학습이 확실하게 이어져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개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변별력을 가진 고난이도 문제를 준비하는 것이 신일고 1학년 국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교과서 본문과 학습활동 자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학습활동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뒤에 있는 학습활동 자료도 있긴 하는데 학교에서 나눠주는 활동지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지도 학생들이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념에 대한 확실하고 꼼꼼한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헷갈리고 모호하는 선지를 확실하게 골라낼 수 있고요. 맞춤 문제 풀이를 통해 개념 복습과 실전 적용을 했는데 신일고 문제 스타일이 되게 독특하다고 하면 독특하다 할 수 있는데 이 독특하다는 이유가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모호하고 애매한 선질로 구성된 문제들로 학생들을 다시 한번 개념을 연습한 뒤에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을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변별력을 갖춘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식의 실전 적용 문제들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일고 문제 출제에 경향을 맞춘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혹시나 개념이 아직 잡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상위권 학생들은 더 높은 고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면서 연습하는 식의 파이널 모의고사의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부터 하위권별로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냐 이런 건데 일단 하위권부터 말씀드리자면 교과서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난이도가 그래도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쉽지만 그래도 어려운 이제 내신형 문제, 내신형 문제, 암경 문제에서 기본 개념으로 확실하게 점수를 다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개념으로 통해서 애매하고 모호한 선지들을 구성된 내신형 문제에서 점수를 받았다면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자신이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오답 노트로 통해서 자신이 부족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잡는 식의 학습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기본 능력 학습과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세부 학습 능력도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난이도 문제 그러니까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1등급을 가르는 고난이도 문제를 꾸준하게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다수의 예상 문제를 통해서 변형 문제를 대비했는데 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신일고 기말고사 대비 학습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신일고 내신 경향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이해력, 응용력, 문제에 대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문제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국어 실력, 기본적인 국어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일고 국어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내신 기간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닌 비내신 기간부터 꾸준하게 국어 기본 개념을 다잡는 학습이 필요하고요. 이번 신일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주요 문항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문법은 정말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던 게 문법 파트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다 알고 있었는데 하나의 개념으로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개념을 두루두루 다 여러 방향으로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법보다는 좀 난이도가 평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법의 기본 개념이 얼마나 잘 다잡혀 있느냐가 중요했던 게 문학 문제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심층 학습 전략 같은 경우는 개념에 대한 확실한 꼼꼼한 이해가 있어야 애매하고 모호한 선지를 잘 걸러올 수 있고 그다음 이러한 확실한 개념을 바탕으로 변별력을 가진 고난이도 문제를 잘 풀어서 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신일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혹시나 이 설명, 제가 좀 아무래도 설명회가 많이 있진 않다 보니까 좀 떨리고 말을 더듬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나 조금 더 자세히 신일고 국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바로 연락드려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